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네. 뉴스가 많습니다. 또 중간에 하승수 변호사하고도 연결을 해야 돼서 네. 바로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국토위 상황 점검하느라고 같이 있었던 법사위 상황을 체크를 못했는데 네. 오늘까지 논란이 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답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이제 쟁점들을 다뤘는데요. 검사들의 이제 특별 활동비 문제라든지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구속 쟁점 등등을 다뤘는데 특히 이제 검찰들의 이제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해서 뉴스타파와 세금 도둑 잡아라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낸 자료들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법원의 판결을 검찰이 무시하고 부실한 자료를 넘겨줬다. 그리고 그 부실한 자료에서도 뭔가 좀 부정하게 사용된 흔적들이 발견됐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됐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나마 취재진과 시민단체가 분석을 해보니까 쪼개기 결제 의혹이 나왔다라는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쪼개기 의혹은 어제 저희가 뉴스 신세계에서도 잠깐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권치승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 중앙지검 특별활동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 명절 직전에 7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액을 집행한 정황이 있다. 이게 결국 일종의 명절 떡값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 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아, 성남 말입니까? 예, 성남이가 굉장히 뭐 다른 도시에서 갔다 이런 거는 조금 이게 좀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말씀 같고 실제로는 그 근처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대. 예, 서초구하고 성남이 접경 인접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은 지금 그쪽 길로 퇴근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50m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튼 자, 한 장관의 이런 해명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직접 주도하셨고요.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에서 나온 한동훈 장관의 검찰 특활비 업무 추진비 관련된 내용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총평하자면 일부는 범죄를 시인했다고 보고요. 자료 불법 폐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부 해명은 좀 황당하다. 뭐 네. 이렇게 명절 떡값 관련된 거라든지 뭐 카드 점표에서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좀 황당한 해명이라고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어떤 일면 황당하고 일면 범죄를 자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범죄를 자인했다는 부분 아마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지침 개정되기 전에는 2달마다 특활비 증빙자료 지금 뭉터기로 제출되지 않은 거 이거 2달마다 자체 폐기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범죄 자인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록물 관리법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폐기하려면 폐기 심의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폐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를 한 걸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2달에 한번 폐기했다고 하면은 문서 보존 연한이 2달이라는 건데 2달짜리 보존 연한 문서는 없습니다. 네. 최소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검찰이 뭔가를 좀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자료를 2달에 한 번씩 불법 폐기를 했다. 그리고 그게 특정 검찰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아마 그렇게 좀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죠? 2018년 중앙지검. 네,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네네. 2017년 4월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폐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게 일종의 1년의 연속된 행위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일단 2016년
후반기 이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침이 나온 만들어진 다음에는 뭐 다 보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감찰 내지는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네. 근데 2달에 한 번씩 폐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걸 보면 범죄 행위를 알고도 지금 뭐 일종의 묵인 내지는 비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2018년 2월 10일 그리고 9월 20일 마침 설 전 추석 전입니다. 이때 특활비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됐다. 이거 명절 떡값 아니냐? 예. 라고 했더니 한 장관이 그 당시 수사가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답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떡값을 줬냐 아니냐가 질문의 핵심인데 네. 수사가 그때 집중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 좀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집중됐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한다고 뭐 수고한다는 의미로 떡값처럼 이렇게 돈 봉투를 여러 명에게 나눠줬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쓰게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좀 명절 때 수사가 좀 많으니까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돈 봉투를 나눠줬다면 그거 자체가 사실 특수활동비 용도를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동문서답을 한 건데 네. 그랬다는 것 자체로 보면은 결국 명절 떡값이라는 걸 뭐 더 이렇게 더 좀 강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수사가 집중돼 있으니까 뭐 아마 검사장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그 당시에 그냥 명절에 앞두고 떡값처럼 나눠준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자,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는 특활비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업무 추진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무부에서 나온 이 입장 자료를 보면 상호와 결제 시간을 가림 처리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아니 우리는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상호하고 결제 시간 이거 가리고 제출한 건데 이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판결 취지에 따른 거 맞습니까? 그거는 판결문을 위반한 거고요. 사실 좀 저는 의아한 게 검사들이 그 뭐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판결문 있는 법을 못 배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원 판결문을 보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네. 그 개인 식별 정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카드 번호, 뭐 카드 승인 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라는 취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음식점 이름이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카드 사용 시간도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닌 건데요. 개인 식별 정보라는 건 어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누가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음식점 상호는 다 그냥 간판을 다 거리에 붙여놓은 거고 네네. 카드 사용 시간도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서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정보인데 그걸 일부러 가린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법원 판결문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오늘 법무부에서 낸 자료를 저도 봤는데 예. 이거는 뭐 법원 판결문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호 일부러 본인들도 가리고 냈다라고 하는 상호와 결제 시간 말고 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휘발됐다. 잉크가 휘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잉크가 휘발됐다라고 주장하는 내역들은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전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카드 전표 전체가 안 보이는 게 한 60% 정도 되는데 예예. 법무부 주장은 그게 이제 휘발됐다라는 건데요. 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휘발됐다면 원본을 대조시켜달라. 왜냐하면 원본에는 나올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복사하다 보면 더 희미해지니까 네. 아무리 복사본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원본에는 희미하게라도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원본 대조를 요구했는데 원본 대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것도 예. 뭐 네. 카드 그 사용 내역은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럼 카드 사용 내역을 다 주든지 예.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주든지 아니면 뭐 그 원본을 대조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거부하고 있으면서 뭐 이게 휘발돼서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거는 일종의 검증 방해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 방해 행위다. 자, 그리고 50만 원 이상 업무 추진비를 카드 결제를 하면 누구랑 이 밥을 먹었는지
무슨 이유로 밥을 먹었는지를 다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결제 50만 원 미만으로 2개 소고기집에서 쪼개기 결제한 내역도 나왔어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불리한 거는 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쪼개기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닌가. 네. 근데 뭐 명백하게 그것은 쪼개기 결제를 한 거고 사실은 그 기획재정부 지침상 50만 원 이상은 그 주된 상대방 그런 어떤 같이 밥을 먹은 주된 상대방을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회피하려고 쪼개기 결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좀 회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검찰 특활비, 업무 추진비 관련된 활동을 정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감시 활동을 뭐 검찰만 해온 게 아니고 국회도 해왔고요. 여러 기관들을 상대로 해왔는데 이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활동을 정략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략적인 게 아니라 뭐 정권에 관계없이 또 뭐 여야에 관계없이 국회부터 지금 검찰까지 쭉 그 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동훈 장관님이 오히려 좀 정략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정략적이지 않은 문제를 정략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좀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왜 제대로 남기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그걸 저는 좀 본질을 왜곡하는 의도로 정략적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답변 어제 법사위에서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정략적이라고 봐요. 아니 저기 그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어. 우리 하승수 대표님. 하승수 대표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만 문제 삼는 것이냐. 아니 다 문제 삼고 있어요. 문무일 총장 시절까지. 아니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거는 다 이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김호수 검찰총장도 어떻게 특활비를 제대로 썼는지 그것도 같이 동등한 잣대를 갖고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특활비가 다 그래요. 뭐 기밀, 정보, 수사 이거에 영수증 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냥 간단하게 어디에 썼다라는 거 그냥 백지에다가 그냥 근거만 남겨둬라. 그래가지고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특활비를 썼어, 뭐 밥밥을 썼어, 경력금으로 썼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용도로 쓰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활비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증빙 자료를 근거를 남겨두도록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옛날에 자기네들이 제도를 다 고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고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느냐라는 것과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기밀, 뭐 정보 수집하는 기관도 아닌데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의 특활비를 지급받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내용 다 공개,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다 문제 삼아야지. 왜 윤석열 때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정략적이다. 이런 비판을 오케이, 거기까지. 받을 수는 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네. 윤석열 문무일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왔네요. 예. 아니 정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특활비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 말씀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웬만한 특활비들은 다 공개해가지고 검증받는 게 이제 국민 세금 사용 내역과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그 검증보다도 너무 못한 수준으로 내놨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쓰더라도 저렇게까지 내역을 안 남겨놓고 뭐 2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폐기했다. 그걸 폐기했다라는 답변을 내놓지는 않거든요. 아니 국정원도 특활비 근거는 절대로 안 남겨요. 그냥 자기들 마음이에요. 진짜 정말.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점인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활비 지급받은 사람이 예를 국정원 2차장이 나 특활비 이번 달에 1억 받았는데 1억 나 그냥
한 1,000만 원은 여기 쓰고 2,000만 원은 여기 쓰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도 없고 거기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이 잘못됐어요. 근데 하지만 그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회처럼 특활비 다 없애요. 그럼 차라리 왜 안 없앴냐고 문재인 정권 때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근데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국정원 봐요. 특활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았다 문제가 됐죠. 아, 그러니까요. 그런 네,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없애라고 없애. 예. 예. 그 없애는 제도적인 문제 말고 네.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대로는 비판받아야 되고요. 네. 특활비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밥값으로 쓰고 명절 똑값으로 쓰고 어디 수사하는 팀에다가 그렇게 경력금을 쓰면 주고 안 되는 게 특활비잖아요. 그럼 특활비 뭐 있어요 그러면? 예. 그리고 특활비 이제 수사에 써야 되는 기밀, 거예요. 수사, 정보. 기밀 수사에 네. 써야지. 기밀 수사에 썼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밀 그리고- 수사 그리고- 정보를 예, 하고 예. 있는 잠시만요. 사람들. 예.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오늘 지적한 영수증 문제는 특활비도 특활비지만 주로 이제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라서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화법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있죠 당연히. 싶은 게 뭐냐면 뭐 추정해서 저희가 가필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동문서답이거든요. 원본 지금 제출하시면 돼요. 바로 그겁니다. 원본하고 최소한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판결 취지에 이제 공감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50m 이내의 접경 지역이다라는 것도 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이에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발언은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관할 구역에 가까운 데 가서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근처에서 쓰라는 얘기지 서초구 접경 지역에 쓰면 괜찮다. 이거는 법령상으로도 안 맞는 얘기고 이런 식의 주장이 과연 이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인 부적절한 거죠. 해명을 한 것도 있고 원본을 왜 대조 못하게 하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회에도 원본은 안 내요. 다 어떤 복사본 사본을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열람을 해가지고 대조하도록 해라. 그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네, 네. 특활비 이렇게 사용하는 거 문제 삼기는 전 계속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누구 경력금 줬어요. 그 경력금을 수사나 기밀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용했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부분을 써야죠. 경력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사 기밀 어떤 수사의 사용 네. 요 정도는 누구한테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 게 특활비 사용이 아무리 뭉칫돈이고 눈먼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쓰라고 그 이 지침이나 법에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법을 안 지킨 게 네.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라고 해명하면 되지. 전 정부 탓이니 휘발했느니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근데 특활비 사용 규정에 그렇게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먹었다라고 근거를 남겨놓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 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네. 자, 특활비 얘기는 예. 그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우리 장 소장님이랑 토론하는 시간 따로 갖고요.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국토위 현안질이 끝났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된 문제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노선 변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나 뭐 그 주변, 그러니까 국토부의 인사들의 개입 여부 등등을 다루겠다라는 점을 이제 명시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제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 중 20건은 등록도 안 된 문서라고요? 어제 이제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토부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서 55건을 국토부의 최근 3년치 공문 수발신 대장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문을 이제 보내고 받은 내역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최소 20건 이상이 아예 문서 번호가 없는 비공식 문서인 걸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비공식 문서 중에서 국토부가 용역업체한테서 받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토 보고서, 중간 보고서 등등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 심지어 용역업체가 국토부에서 용역대금 19억 원을 받을 때 그 근거가 됐던 준공개 문서 여기에도 이제 공문 번호가 없었다. 준공개 문서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가 일을 마치고 결과물을 결제받을 때 하는 공식 행정 절차인데 여기도 문서 알겠습니다. 번호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장성철, 임경빈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 20건이 네네. 미등록
잘못된 문서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중에 대금 19원 받은 중공계도 공문서 번호가 없다라는 건 좀 납득이 네. 가지 않거든요. 국가의 모든 결정 사항들은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담당 기관장이 부서를 하게 돼 있고 예, 왜 사인한다는 그렇게 하냐면요. 거죠, 사인. 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문서로 근거를 남겨둬요.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 수발신 대장이 없다? 이것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저는 감사원 감사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병호 사무총장님. 예. 힘내세요. 자, 전국에 축구장 12개 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김건희 씨 일가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하고 한준호 의원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확인해 봤더니 뭐 그렇게 내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49개 필지, 약 8만 8천여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2만 6천여 평 정도 되는 토지인 건데, 물론 이제 이 토지의 상당 부분이 절반 정도가 양평군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또 양평군에 있는 토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상속분이기는 하지만 그걸 빼고도 김 여사 일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양평군 일대 토지를 계속 좀 꾸준히 사들여온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이제 주장입니다. 출구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원하는 강상면 안을 밀어붙이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겠어. 이런 태도라면 굉장히 어려울 거고. 저는 이 부분 정말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떠나서 이건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다. 네. 예. 어떠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어떠한 권력자도 이런 식으로 일 진행 안 했어요. 권력자가 자신 일가가 땅이 있어요. 그걸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도로를 다시 내가지고 그쪽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이런 식의 일처리 한 적 없다니까요. 이거는 법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 뭐 문제가 아니다. 검토에 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니까요. 도덕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도로가 그쪽으로 땅이 나면은 검찰총장 시절 나랑 와이프랑 재산이야 하면서 등록했잖아요. 그거 있어요.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입장 밝히셔야죠.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요. 대통령실에서 출퇴근길 막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 이런 뭐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했죠. 이게 이제 국민 토론? 그렇습니다. 국민 네. 참여 토론의 결과를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대통령실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다가 집회 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하는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해가지고 3주 동안 뭐 한 18만여 명 정도의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71% 정도의 국민들이 집회 시위 요건 그리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데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이런 이 참여 여론을 과연 여론조사처럼 이제 주장하는 게 신빙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권을 여론조사로 제약하는 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기본권인데 이런 거- 이건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권 제약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려면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요. 전문가 토론하고요. 공청회 그렇죠. 하고요. 어쨌든 입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야 우리 여론조사 국민들 의견 들어봤으니까 이거 입법화해.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모습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해요.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부탁드려요. 다른 한 축인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될 대상을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이제 규정한 건데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이 세 개 단체를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지목을 했습니다. 뭐 시설 점거라든지 경찰관 폭행 등의 이제 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터인데요. 그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중대 명백설, 긴급한 위험 이런 거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대법원이 밝힌 것도 그렇고. 요 관련해서는요. 내일 민변 집회 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소속의 유하경 변호사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직접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빈, 장성철 두 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